많은 분들 와주셨는데 오늘 제가 차트 교육을 맡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교육시켜드릴 거는 스마트 차트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기서 스마트 차트 활용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스마트 차트. 네, 많이들 계시죠. 네, 사용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좋으세요? 그렇죠. 굉장히 단순하고 직관적이죠. 그래서 스마트 차트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구독하시는 분들도 스마트 차트를 구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스마트 차트의 기능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도 좀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딩 방법. 이 트레이딩 방법은 오전에 김은희 대표님께서 교육해주신 ABC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때의 익절, 손절 라인을 어떻게 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같이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먼저 스마트 차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참고로 이거 제가 저희 팀에 오시는 분들 교환이에요, 교환.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제가 편집을 좀 했습니다. 네, 그 부분만 좀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먼저 오늘은 먼저 스마트 차트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훑어볼 거예요. 잘 알고 계시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스마트 차트 기능에 대해서 할 건데 먼저 6가지 기능, 그 다음 상승 하락 횡보, 스마트 차트에서 상승 하락 횡보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고, 그 다음에 스마트 알람도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그렇죠? 4시 1분에 스마트 알람이 울립니다. 그 스마트 알람에 여러 가지 이제 글들이 뜨는데 그 글들이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스마트 알람의 원리, 그 다음 롱숏 시그널이 뜨죠. 그 다음 골든 데드 크로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같이 리뷰하고 넘어갈 생각이고, 그 다음에 트레이딩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스마트 차트를 활용하면 스마트 알람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4시 1분에 뜨는 스마트 알람을 확인하시고 현재 내가 선택하고 있는 종목이 상승 하락 횡보 중에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고 그거에 맞는 트레이딩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스마트 차트 기능이에요. 지금 보시면 보여드리고 있는 건 XRP입니다. XRP 보시면 이렇게 이제 차트가 뜨게 되어 있죠. 그런데 프리미엄 차트 활용하시는 분들 중에 스마트 차트로 옮기시면 굉장히 좀 직관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프리미엄 차트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스마트 차트는 조금 더 직관적이면서 심플한 기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추세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캔들의 색깔들이 빨간색, 파란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좀 파악하기가 쉽지 않죠. 이때 스마트 차트에서는 이 1번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이 시그널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확대를 좀 해보면 이렇게 파란색의 롱 시그널이 뜨고 있고요. 그다음에 빨간색으로는 숏 시그널이 이렇게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차트에서는 LB, SB 막 이런 것도 뜨잖아요. 그런데 스마트 차트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S와 L 그리고 숫자 시그널도 없어요. 프리미엄 차트에서는 L1, 2, 3, S1, 2, 3 이렇게 뜨는데 스마트 차트에서는 그냥 L과 S로 직관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렇게 RSI 시그널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프리미엄 차트와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여기 흰색 선이 기준선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가운데 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녹색 선 그리고 빨간색 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녹색으로 갔을 경우에는 어떤 의미죠? 과매도 구간이다. 그죠? 파는 게 많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갔을 경우에는 과매수 구간, 사는 게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그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기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 텐데, 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보면 이게 어떤 추세인지를 확인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럴 때 1번 기능을 눌러보는 겁니다. 이렇게 캔들 기능을 눌러보시면 이 캔들이 색깔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파란색, 빨간색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프리미엄 차트의 하이캐나시하고는 다른 겁니다. 하이캐나시는 캔들 모양도 달라져요. 하지만 스마트 차트의 요 1번 캔들 기능은 똑같습니다. 캔들 모양은 똑같아요. 다만 이게 상승 추세일 때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주고요. 하락 추세일 때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게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트렌드 기능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흰색 트렌드선과 주황색 트렌드선이 두 가지가 보입니다. 흰색 트렌드선은 4일간의 장기 추세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황색은 2일간의 단기 추세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를 열어보시면 이 트렌드선 안에서 캔들들이 움직이고 있구나, 어떤 지지와 저항을 보고 있구나 라는 것을 판단하실 수가 있는데, 그때 중요한 지표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트렌드 1을 누르시면 이 뒷 배경 색깔이 바뀌어요. 녹색과 빨간색으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회색으로도 바뀝니다. 이때는 좀 더 직관적으로 녹색일 때는 현재 상승장, 그리고 빨간색일 때는 횡보장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기능은 스마트 라인인데요. 요거는 이제 스마트 차트에만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1시간 봉을 기준으로 캔들이 많이 몰리는 지점을 분석해서 하나의 이동평균선처럼 그런 형태로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지지, 저항, 그리고 추세를 파악할 때 유용하게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 스마트 차트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1번, 4번, 5번 기능을 같이 켜시면 현재 추세가 어떤지에 대해서 좀 분석하기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5번 기능을 켜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야 라인이죠. 자, 고야 라인은 어떨 때 많이 활용하시죠? 뭐 하는 때 많이 활용하시죠? 고야 라인. 진입할 때 많이 활용하시죠? 진입할 때. 좋습니다. 진입할 때 활용하는 우리 고야 라인. 요것도 똑같이 1시간 봉 기준으로 캔들이 많이 몰리는 지점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보조선이고요. 스마트 라인과 함께 사용하면 지지, 저항, 추세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 좀 이따 같이 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그리고 마지막 6번을 누르시면 프리미엄 차트에도 있는 기능인 바이셀 기능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캔들을 중심으로 밑에는 바이 1부터 6까지, 위에는 셀 1부터 6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런 보조지표가 왜 필요할까요? 이런 보조지표가 왜 필요할까요? 자, 트레이딩 하실 때는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레이딩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추세고요. 두 번째는 지지 저항이에요. 추세라는 건 현재 시장이 상승 시장인지 하락 시장인지 횡보 시장인지를 파악하는 거고, 두 번째 지지 저항은 상승, 하락, 횡보 중에 어떤 지지와 저항을 부딪히면서 가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면 트레이딩 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지만 상승장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올라가지 않죠. 어떻게 올라가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올라가잖아요. 이게 저항 지지 저항 지지 맞으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지 저항을 알기 위해서 이런 기능들을 보조지표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스마트 차트에서 상승, 하락, 횡보 추세를 판단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릴 텐데 1번, 4번, 5번 기능을 켜보시는 거예요. 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1번 기능 뭐였죠? 캔들의 색깔을 직관적으로 바꿔주죠. 그렇죠. 빨간색, 파란색으로 직관적으로 바꿔주는 기능. 4번, 5번은 스마트 라인과 고야 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여드리는 이 차트 전체에 본 상태에서 기능을 켜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어디가 하락장, 어디가 횡보장, 어디가 상승장인지 보이시나요? 그래요?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시네? 자, 보시면 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까지가 하락장, 여기가 횡보장, 여기가 상승장이라고 우리는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락장 먼저 보도록 할게요. 얘를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하락장의 특징은 뭐냐면 제일 위에가 스마트 라인을 구성하고 있어요. 스마트 라인이 제일 위에 구성되어 있고요. 중간에 고야 라인입니다. 그리고 가장 밑에 캔들이 위치해 있다. 자, 이런 추세들이 이런 모양들이 확정됐을 때 이걸 보고 우리는 하락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보고 역배열이라고 하면서 데드크로스라고 얘기를 해요. 데드크로스. 우리 스마트 알람 올 때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이렇게 오잖아요. 그때 데드크로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위에는 스마트 라인, 중간에는 고야 라인, 밑에는 캔들. 그래서 이때는 하락장일 때는 고야 라인과 스마트 라인이 저항선 역할을 해요.
더 뚫고 못 올라가도록 저항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고야 라인이 1차 저항선, 스마트 라인이 2차 저항선 이렇게 파악할 수 있고요. 이때에 좀 추천드리는 트레이딩 방법은요. 숏 진입이 당연히 유리하겠죠. 자, 하락장일 때 롱이 뜰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하락장일 때 롱이 뜰 수는 있는데 이때는 단기 수익만 실현하고 나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만약에 고야 라인 밑에서 하락장인데 고야 라인 밑에서 롱이 떴다. 그러면 아, 고야 라인까지는 올라오겠네 하고 그냥 거기까지만 먹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하면 숏에 진입해서 더 길게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락장의 특징입니다. 자, 잘 보시면 이때 여기서 자, 이전에 S가 떠 있었을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떴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우리는 어디서 진입한다? 고야에서 진입하죠. 그러면 여기서 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사고 나서 조금 기다려 보니까 스마트 라인과 고야 라인이 간격이 어떻죠? 벌어지죠. 벌어지면 더 큰 하락이 예상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더 벌어지는 걸 봤어요. 그러면 걸으신 다음에 좀 기다려 보셔도 좋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서 숏을 진입했다 그러면 크게 봤을 때는 이 지점까지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역배열, 이 데드 크로스 간격이 이 스마트 라인과 고야 라인 간격이 큰 경우에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하락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횡보장을 같이 볼게요. 횡보장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부분들이 보이시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시나요? 고야 라인? S? 그렇죠. 우리 양순주 아이언님 말씀 맞아요. 잘 보시면 자, 여기는요. 고야 라인하고 스마트 라인 사이에 캔들이 있죠. 보이세요? 네. 그리고 또 좀 탈출하듯 싶다가 여기 또 사이로 들어오죠. 올라가듯 싶다가 여기 또 사이에 계속 요 제 동그라미처럼 게 이 사이를 계속 두 개의 그 이동평균선 사이를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횡보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스마트 차트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현재의 추세를 보기 좋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배열이 혼합 배열이에요. 뒤죽박죽. 그래서 위에 스마트 라인과 고야 라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밑에 고야 라인과 스마트 라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캔들이 계속 진입하고 왔다리 갔다리 한다. 그러면 이거 횡보장이네 보시면 되는데 이때의 트레이딩 방법 추천드리는 건 시그널 따라서 그냥 단기 수익 실현하십시오. 멀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 만약에 고야 근처에서 롱이 떴다 그러면 어느 정도 여기 보시면 바이선과 셀선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거의 이런 것들을 매물대로 치면서 가요. 치면서 가니까 이때는 만약에 밑에서 내가 롱으로 여기서 걸었다 그러면 멀리 간다고 보지 마시고 셀 근처 정도에 익절을 하시는 거 추세로 들어가시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바이셀 선 자체에서 매수 매도 하시는 거예요. 자,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는 숏이죠. 보이시나요? 네. 숏인데 내려가잖아요. 그럼 이 바이선까지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여기서 뭘로 건다? 롱으로 거는 게 바이셀 매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여기서 만약에 걸었는데 다행히 안 뚫고 내려가고 반대로 해서 올라갔다. 그럼 고야 라인 정도에서 수익 실현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꽤나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요. 하지만 수익이 높다는 건 뭐가 높을 수 있다? 리스크가 크다.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바이선을 다행히 치고 올라갔으니까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더 훑고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교육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냥 추세, 시그널 방향대로 단기 수익 실현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횡보장일 때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승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바로 상승장이죠. 이때는 하락장과는 반대 배열이 되어 있어요. 제일 위가 캔들, 중간에 고야 라인이 받쳐주고 있고 가장 마지막을 스마트 라인이 힘차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배열이 됐을 때 골든 크로스다 라고 얘기를 해요. 골든 크로스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는 롱 진입이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렇죠? 롱 진입이 유리합니다. 자 여기서 L이 떴어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의 원칙은 뭐죠? 고야에서 진입하는 거죠. 이 캔들만 놓고 보면 고야까지 안 오죠. 그렇죠? 만약에 정말 내가 보수적으로 원칙을 잘 지켰다. 고야까지
오지 않을 때는 나는 트레이딩 하지 않겠다 하시면 사실 요거는 그냥 지나간 상승장이에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잃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잃지는 않았기 때문에 잃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내가 먹을게 아니었나 보다 정도 생각해 주시고, 아니면 여기 간격이 꽤 넓다 그러면 L 시그널 뜬 거 보시자마자 아주 조금만 들어가 보세요. 아주 조금만 들어가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숏이 만약에 뜰 수 있지만 이때는 단기 수익을 실현하시는 정도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상승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때도 만약에 여기 롱에서 진입을 했다 그러면요, 이렇게 크게 수익 실현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배열 상승장에서는 골든 크로스이기 때문에 골든 크로스의 간격이 여기도 보시면 점점 넓어지죠. 점점 커질 경우에는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스마트 차트의 기능, 그리고 스마트 차트의 기능으로 살펴보는 상승, 횡보, 하락장 추세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스마트 알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훑어볼게요. 자, 매시 1분에 알람 울리는 거 알고 계시죠? 이거 잘 보시나요? 잘 보세요? 좋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시 1분에 고야 스마트 알람이 울리는데, 자, 요 매시 1분에 울리는 게 그때 당시에 울리는 건 아니에요. 그거 알고 계시죠? 어떤 거냐면요, 지금이 만약에 3시 1분이다 그러면 이 알람은 2시 1분부터 2시 59분 사이에 알람이 바뀐 게 3시 1분에 알려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실시간으로 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 1분에서 59분 사이에 변경된 시그널을 이번 시간 1분에 알려준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스마트 알람 업그레이드하고 나서 이 알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람이 딱 울리는 걸 보자마자 거래소 들어가서 그냥 진입해봤어요. 대신 1.5%만 이제 예약 매도를 걸어놓고 했는데 17번을 했는데 17번이 다 그냥 1.5% 이득으로 나온 거예요. 이거 대박이야 그랬어요. 근데 18번째에 땄던 거 다 잃었어요. 이게 이 꼭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처음에 새로운 거 하면 잘 돼. 그렇죠? 그럼 이거 대박이야. 그럼 한 3-4번까지 잘 되다가 5번째 그냥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안 되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무턱대고 진입하지 마시고 차트를 한번 보세요. 이게 전 시간에 뜬 알람이기 때문에, 시그널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고야 라인 진입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고야 라인보다 멀리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기다리셨다가 얘가 다시 고야 라인 만나러 오는 걸 보고 고야 라인 근처에서 거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이시면 요 빨간색, 검정색 별이랑 흰색 별 보이시죠? 이거 차이 알고 계세요? 예, 어떤 거죠? 거래량 순서. 상위 32. 자, 그 상위라는 게 뭐의 상위죠? 시가총액?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아니에요. 뭐냐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지금 거래량 있죠. 지금 거래량 탑 30 안에 드는 게 검정색 별로 표시하는 거고, 거래량 탑 30 밖에 있는 거를 흰색 별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트레이딩 할 때는, 진입하실 때는 사실 거래량이 많은 거에 진입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폭이 크죠. 올라가는 폭도 내려가는 폭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표시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XVS라는 이런 코인도 사실 시가총액으로 보면 30이 바뀔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우리가 익숙한 코인은 아니니까. 하지만 여기서 검정색 별이 떴다는 이유는 현재 이 전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탑 30위 안에 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검정색 별만 해요. 검정색 별만 합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이제 롱이라고 뜨는 메시지가 뜨죠. 이게 지난 시간 1분에서 59분 사이에 롱 시그널로 변경된 종목을 현재 시간 1분에 알려주는 거예요. 밑에 숏이라고 뜨는 것은 지난 시간 1분에서 59분 사이에 숏 시그널로 변경된 종목을 현재 시간 1분에 알려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건 어렵지 않으실 거고, 그 다음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예요. 자, 골든 크로스. 요게 이제 골든 크로스가 뭐뭐가 있다라고 이제 알려주죠. 여기도 똑같이 검정색 별, 흰색 별을 요거 이제 보시면 아, 저거는 거래량이 많은 거, 적은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골든 크로스는 정배열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차트 상에서 위에가 고야 라인, 밑에가 스마트 라인으로 지난 시간에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원래는 고야 라인과 스마트 라인이 스마트가 위에 있고 고야가 밑에 있었겠죠. 근데 얘네가 간격이 벌어져 있었다가 점점 더 좁아졌다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그러다가 지난 시간에 뭘 했다? 얘네가 만나서 교차했다. 이해되시죠? 교차한 게 정배열로 교차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 데드 크로스는 반대로 지난 시간 전까지는 정배열이었다가 점점 스마트 라인, 고야 라인이 가까워지다가 지난 시간 1분에서 59분 사이에 역배열로 크로스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거예요. 다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스마트 차트를 활용해서 이제 트레이딩을 좀 하느냐, 그 순서에 대해서 제가 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무조건 스마트 알람 시그널을 먼저 확인해요. 그러니까 매시 1분에 울리는 걸 확인하는데, 그 전에는 정말 여러 가지 종목들을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종목을 해보니까 안 돼요. 이 머리가 하나인데 종목이 한 20개니까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한 3개? 3개 정도 봅니다. 아니면 2개. 비트 아니면 리플. 저는 이렇게만 봐요. 그러면 내가 거래하는 종목 정해놓잖아요. 그러면 알람 매시 1분에 떴을 때 내가 거래하는 종목이 떴는지만 보면 돼요. 그럼 편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딱 알람 울렸는데 처음 보는 건데 하고 싶어. 들어가면 좀 이상하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래하는 종목은 어느 정도 선택해 놓으시고 그거에 대한 알람이 뜨는지를 보고 확인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자, 알람을 봅니다. 롱 시그널, 숏 시그널 뜬 종목을 체크를 하겠죠. 그 다음 비트코인의 시그널과 같은 종목인 걸 또 봐야죠. 그러니까 비트가 아직 L이잖아요. 그러면 숏 알람이 뜨는 종목은 안 봅니다. 아예 안 봐요. 네. 물론 비트가 무겁기 때문에 더 가벼운 종목이 먼저 시그널이 바뀌고 나중에 비트가 그 시그널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알람이 떴다면 비트코인의 현재 시그널과 같은 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걸 보고 선택하시는 게 좋다는 거. 자, 그럼 봤어요. 종목을 선택했어요. 그럼 차트를 들어가 보겠죠. 그때 현재 차트를 보고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횡보장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차트를 열고, 야, 아까 우리 어떤 걸로 확인했죠? 데드 크로스냐, 골든 크로스냐, 아니면 혼합 배열이냐, 이걸 가지고 판단했었죠. 이걸 가지고 현재 상승, 하락, 횡보 중에 어떤 것인지를 판단해 보시는 거예요. 골든 크로스는 롱 시그널 진입 추천이고요. 데드 크로스면 숏 시그널 진입 추천. 그리고 컨솔리데이션은 횡보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컨솔리데이션, 횡보장일 때는 바이셀 진입을 추천하거나 시그널에 맞춰서 진입하시되 단기 수익만 실현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하락 횡보장을 체크한 다음에 얘네가 추세를 체크하는 거잖아요. 추세를 알았어요. 지금 뭐 상승이다, 하락이다, 횡보다. 그러면 추세에 맞는 진입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승 하락장일 때는 당연히 고야 라인 진입하는 겁니다. 멀리 가더라도 기다리면 고야 라인 근처까지 와요. 고야 라인 진입 혹은 굉장히 긴 장대가 생겼다. 그러면 장대 절반 혹은 그 장대의 가장 밑에 이렇게 분할 매수 걸어놓는 게 방법일 수 있고요. 횡보장일 때는 당연히 지지 저항선을 활용해서 바이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스마트 차트 기능 그리고 스마트 차트 알람을 활용해서 어떤 순서로 트레이딩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상승장일 때 진입, 익절, 손절, 하락장일 때 그리고 횡보장일 때 진입, 익절, 손절 어떻게 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오전에 김은희 아이님 교육 들으신 분 계신가요? 오전에? 네,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네, 저희가 만들었던 요
내용들 가지고 김은희 대표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반복되는 거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A타입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예요. 그렇죠? 아까 오전에 봤던 거랑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여기 트렌드선이 추가됐어요. 트렌드선이. 자, A타입, 그 다음에 B타입은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 자, C타입은 이런 모양. 대략적으로 이런 모양들을 머릿속에 각인시켜 두시는 게 좋아요. 자, 오전에 김은희 대표님이 리플 보여주셨잖아요. 사실 리플이나 솔라나 그런 것들 우리 강의하기 3시간 전에 L 떴었어요. 그렇죠? L 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이제 긴 며칠간의 하락이 끝나고 드디어 이제 롱이다 해서 이제 롱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ABC를 아까 체크해 봤었죠. 오전에 해봤더니 어떤 타입이었죠? C였죠. 그러면 저도 교육 들을 때 전 리플 하니까 롱 떴네? 이제 시작이야 해놓고 이제 그냥 걸어봤어요. 일단 고야에서 그래놓고 차트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C타입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취소했어요. 바로 취소.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의 원칙을 몸 안에 갖추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A타입의 내용들을 분석을 같이 해볼게요. 자, A타입 같은 경우 이게 상승장이니까 고야 시그널은 L이 떴을 거고요. RSI 시그널도 당연히 L이 뜹니다. 근데 이때는 이 A타입은 많은 하락을 했다가 상승하는 경우에 A타입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RSI도 과매도 구간으로 진입이 오래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럼 이때 보시면 요 깊이가 있죠. 깊이가 있고 올라오면서 여기서 이제 L이 뜨는 경우, 많이 패여진 상태에서 L이 뜨는 경우에 L의 힘이 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야 L, RSI L. 자, 바이라인은 가까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현재 캔들이랑 바이라인이 가깝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야 라인이 어디에 있냐? 바이 근처에 있어요. 바이 근처에 있죠. 그 다음에 트렌드 라인. 요 트렌드 라인 가운데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단에 있다, 하단에 있다? 하단에 있다. 그러면 얘네들이 다 지지선 역할을 해주면서 L이 뜨면서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게 이제 A타입으로 분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B타입은 그 중간입니다. 똑같이 고야와 RSI는 L이 떴어요. 그리고 바이라인이 요 캔들, 우리 김은희 대표님 오전 말씀하신 것처럼 요 L이라는 요 글씨랑 바이라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캔들하고의 거리를 뭐라고 하셨죠? 캔들. 현재 캔들하고 바이라인은 중간에 있죠. 바이와 셀 중간에 있잖아요. 캔들이. 그래서 중간이고 고야 라인도 바이와 셀 중간이에요. 그렇죠? 이때 그리고 트렌드 라인은 요 선에서 가운데에서 하단에 있다. 요럴 때도 진입하기 괜찮다. 하지만 A 타입보다는 조금 가깝죠. 셀 라인이. 그러니까 진입하긴 괜찮으나 A 타입만큼 큰 수익을 보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시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 C 타입. 고야 시그널과 RSI는 똑같이 LL이 뜬 경우예요. 그런데 여기는 RSI가 달라요. 자, A타입과 B타입은 RSI가 요 녹색선 매도 구간일 때 L이 떴죠? 그렇죠? 이때는 과매수 구간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미 과매수 구간이에요. 이미 과매수 구간인데 이때 L이 떴다? 이미 많이 올라갔는데 또 올라간다고 떴다? 그러면 요거는 힘이 약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바이라인과는 현재 캔들이 멀죠? 바이라인과 멀다. 고야 라인은 어디 근처에 있다? 셀 근처에 있죠? 우리는 롱을 걸어야 되는데 트렌드 라인은 자 가운데선 기준으로 여기가 상단 하단인데 어디에 있다? 상단에 있다. 이럴 때는 진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는 A타입이 80, B타입이 65점, C타입이 15점. 그러니까 C타입을 보시는 건 진입하라고 가르쳐드리는 게 아니고 진입하지 말라고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이런 건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리플이나 뭐 이런 거 봤을 때 C타입이었고 트렌드선 그었을 때도 트렌드 상단을 이미 쳤죠. 캔들이. 아까 요거는 더 뚫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트레이딩은 항상 확률입니다. 확률 싸움이에요. 어떤 게 확률이 더 높은지에 그냥 내가 거는 거예요. 자, 100%는 알 수 있지만 이런 그림을 보면 요거는
트렌드선도 있고 셀라인도 있고 하니까 얘를 뚫기가 쉽지 않을 수 있겠구나 해서 진입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상승장 진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상승장의 입절 손절 라인 어떻게 그리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L이 뜬 걸 봤어요. 제가 요 캔들만 좀 잘 보여드리려고 밑에 RSI는 안 넣었습니다. RSI L이라고 가정하고 봐주세요. 자, 이 상황에서 L로 진입하기 좋은 시점일까요? 아닐까요? 왜 좋죠? 이건 A, B, C 타입 중에 어딘 것 같으세요? A인 것 같죠? A랑 뭐 한 B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죠? 그럼 진입하기 괜찮을 것 같죠? 그럼 우리는 어디서 진입한다? 고야에서. 그러면 여기에 L이 떴다는 건 이 전 시간에 떴다는 거죠. 알람에서 L이 떴다는 거.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 이번 시간에 캔들이 바로 생겼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요 캔들 바로 생긴 거 요 밑에 고야 라인에서 예약 매수를 걸어 놓겠죠? 자, 걸어 놨을 때 익절은 첫 번째 어느 선에다가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셀라인은 좀 멀잖아요. 그쵸? 어디다 하는 게 좋을까요? 전고점? 여기. 이게 뭐냐면 매물대예요.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이제 여기까지밖에 안 보여드렸지만 사실 이 전에 캔들 모양을 잘 보면 어느 라인을 뚫지 못하고 계속 내려왔던 라인들이 있어요. 그 선을 많이 그어 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항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셀라인과 바이라인도 저항 지지 역할을 하지만 그거 이외에 우리가 캔들을 보면서 아 얘네가 어디를 못 뚫고 내려왔네 하는 것들의 선을 그어 보시면 그게 매물대 선을 그으시는 거예요. 여기에 1차 익절가를 한 50% 정도 걸어 보시는 거죠. 두 번째는 어디에 하시겠어요? 두 번째 셀라인, 그죠? 근데 셀라인보다 조금 아래, 그렇죠. 셀라인보다 조금 아래. 제가 굉장히 너무 조금 아래인데 더 아래로 해주세요. 이거 뭐 거의 셀라인이죠. 바꿔야겠다 이거. 네, 좀 더 밑에.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익절은 항상 옳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고 아, 이 정도만 나는 먹어도 괜찮아라는 마음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게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익절 라인 잡아주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손절 라인도 꼭 잡아야 되죠. 손절 라인 선생님들 하실 때 손절 라인 잘 잡으세요? 항상? 잘 안 잡으세요? 잡으셔야 돼요. 제가 그거 안 해가지고 아무튼 좀 슬픈 일이 좀 있었는데 손절 라인을 꼭 잡아주세요. 이게 잃고 싶지 않아요. 근데 손절 라인 잡았는데 내 손절 라인 톡 치고 올라가는 경우 있죠. 열받잖아요. 그래서 손절 라인 안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잡으세요. 그만큼 잃은 게 다행이에요. 그만큼. 이해되시죠? 이건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해요. 자, 스탑로스 손절 라인 어디에 먼저 잡으시겠어요?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응? 바이원? 스마트 라인? 바이원 스마트 라인. 또? 맞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 캔들 10개. 과거 캔들 10개 중에서 꼬리 그 밑에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진입을 한다 치면 과거 캔들 10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만큼이죠. 이 중에서 가장 밑에 꼬리가 여기잖아요. 요거보다 조금 밑에. 그때로 일단 손절 라인 먼저 그어 보시고 두 번째 스마트 라인에 그어 보십시오. 스마트 라인도 지지선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스마트 라인에 그어 보시고 세 번째는 요 바이 라인보다 조금 아래.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 중에서 내가 어떤 라인을 선택해서 하겠다라는 것은 자유입니다. 본인의 성향이 있을 거예요. 나는 조금 벌고 잃어도 조금 잃고 싶어. 그럼 그런 분들은 선을 그어봤을 때 가장 지금 현재 캔들이랑 가까운 라인에 선 그으세요. 손절 라인. 근데 나는 됐고 한 방이야. 내려왔다 올라가겠지. 그럼 나는 어마어마하게 큰 간격으로 손절 라인 하겠어. 이러면 이제 그 성향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익절 손절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자, 이게 어떻게 흘러갔는지 볼게요. 이렇게 흘러갔어요. 보니까 보이세요? 보니까 이제 이렇게 흘러갔어. 그러면
요 셀 라인이요. 여기 그대로 있을까요? 올라갔죠. 어디로? 여기로 올라갔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익절가를 정해줬는데 만약에 내가 안 정했거나 아니면 여기서 익절이 다 안 됐다 싶으면 세 번째 익절하는 방법은 여기 보이시면 시그널 바뀌었죠. 그죠? 네. 반대 시그널 S인 거 확인하시고 익절하는 방법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저기 놓쳤다. 반대 시그널 보시고 익절하는 방법. 네 번째는 여기 보면 크로스가 바뀌었죠. 골든 크로스였다가 얘네가 좁아지면서 데드 크로스가 됐죠. 데드 크로스 발생하면 그때 익절. 이런 상황에 잘 맞춰서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캔들은 이 차트 모양은 제가 그린 차트니까 이런 모양인데 항상 이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익절 라인, 손절 라인을 하나 정도만 알고 있어서는 제대로 대응하기 쉽지 않아요. 아, 익절 라인은 방법이 4가지 정도 있구나. 손절 라인 한 3가지 정도 있구나. 그럼 그때 내가 진입하기 전에 차트를 보고 익절, 손절 라인을 그려보시면서 내가 시나리오를 짜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되면 익절 하겠어. 이 정도 되면 손절 하겠어.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자, 하락장일 때 진입 방법. A타입은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요. B타입은 이런 식으로. 이거 상승장의 반대죠. 오전에도 우리 김우희 대표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 이거는 똑같아요. 하락장이니까 고야 RSI가 SS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S가 어디서 떴죠? 과 매수 구간 들어갔다가 패였을 때, 그죠? 패였을 때 S가 떠요. 그 다음 바이라인은 현재보다 어디 있죠? 멀리 있죠? 바이라인이 멀리 있다. 고야 라인은 어디 근처에 있다? 셀 근처. 트렌드 라인, 요 트렌드 라인 가운데 기준으로 상단에 있죠? 이게 A 타입. B 타입 똑같이 SS가 떴는데 RSI를 보시면 요 페인 깊이가 좀 얕죠? 네, 이때 S가 뜨는 거는 차이가 있어요. 가운데 있죠? 바이 라인과 가운데 캔들이 있고 고야 라인 바이와 셀 중간에 있어요. 그렇죠? 트렌드도 이때는 상단에 있습니다. 이럴 때도 진입하기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C타입 같은 경우 똑같이 SS가 떴지만 이 RSI를 보시면 과매도 구간으로 진입했는데 여기서 S가 뜬 거예요. 그러면 더 내려갈 힘이 좀 약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이때는 바이라인이 캔들하고 굉장히 가깝죠. 그러니까 바이라인이 지지선 역할을 해주니까 얘를 뚫고 내려가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야 라인은 바이 근처에 있죠. 트렌드 라인도 하단에 있습니다.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바이선, 트렌드선이 얘네를 지지해주고 있죠. 그러면 숏 입장에서는 얘네는 무슨 선이죠? 저항이 되잖아요. 저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트레이딩은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봤을 때 얘를 못 뚫고 내려갈 확률이 있다. 그러니까 굳이 이런 데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점수는 똑같이 이렇게 C타입엔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가 항상 이런 거 있었죠. 굉장히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켜보다가 아 이거 내가 안 들어가면 내가 좀 손해 보는 것 같아서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내려가잖아요. 근데 나중에 잘 보면 트렌드선이 이렇게 기능 펼쳐보면 거기가 셀선이었고요. 거기가 트렌드 상단이었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확인하고 들어간다. 이런 원칙들을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하락장에서의 익절 손절 이런 모양입니다. 이때는 하락장의 A타입처럼 보이죠? 그죠? 역배열이고 그 다음에 요 S가 고야 라인 밑에 떴고 셀 가깝고 바이하고는 멀고 그렇죠? 자, 이때 익절가 정하신다면 어디에 정하시겠어요? 첫 번째 바이하고 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매물대 한번 그거 보는 거예요. 이런데 아래 매물대 쪽으로 좀 보수적으로 뭐 요만큼만 보면 한 50% 정도는 여기서 정리하겠다. 그 다음 바이라인 조금 위, 그죠? 그러니까 딱 바이라인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요 바이라인은 과거 어느 캔들이 꼬리를 탁 치고 갔을 때 그 꼬리 끝이 바이라인이에요. 그러면 꼬리는 사실 거기까지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위로 가능하면 그 전원을 보시고 이 꼬리 말고 몸통이 어디 있는지 보세요. 그 몸통쯤 거기에 그으시는 게 좋다.
그래서 바이라인 조금 위에 그으시는 게 좋고요. 자, 손절은 어디 하시겠어요? 손절. 첫 번째, 우리 과거 캔들 10개 조금 멀리 였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과거 캔들 10개면 가장 끝에가 여기죠. 여기보다 조금 위가 첫 번째 손절 라인이 될 거예요. 과거 캔들 10개 중에 가장 높은 꼬리 위. 이 꼬리 위. 1번. 2번은요? 그렇죠. 스마트 라인. 3번은 셀 선보다 쪽 넘어서 아래? 넘어서 그렇죠. 네, 조금 위. 셀 선보다 조금 위. 그러니까 상승장 반대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입절 손절을 걸어 두시고, 저 같은 경우는 진입할 때 예약 매수 걸어놓고 예약 매도, 그 예약 매도 중에서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예약 입절, 하나는 예약 손절. 그거 다 걸어놔요. 다 그렇게 하십시오. 특히 손절은 꼭 하세요. 손절. 손절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럼 이렇게 걸었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입절 손절가를 예상해서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진입을 했다 치면 이렇게 이제 흘러갔어요. 쭉 흘러갔어. 근데 이때 이 바이라인은 어떻게 되겠죠? 밑으로 내려오겠죠? 이렇게 됐겠죠? 자, 이랬을 때 내가 입절 손절을 깜빡했거나 해서 어쨌든 정리가 안 됐다. 그러면 세 번째 입절하는 건 언제다? 반대 시그널 확인 후에, 여기 반대 시그널 확인 후에 입절. 네 번째는 반대 크로스. 우리는 하락장이었으니까 하락장의 반대 크로스는 뭐다? 골든 크로스.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을 때 손절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횡보장. 횡보장은 굉장히 힘들죠? 횡보장 때 힘들지 않으세요? 그쵸? 횡보할 때 좀 힘들어요. 그런데 이때도 우리가 그냥 관망하기 좀 아깝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전체 시장의 시간 중에 70% 정도가 횡보장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30% 시간만 먹고 70%는 놀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횡보장 때도 우리는 거래를 해서 이득을 봐야 된다인데, 제가 경험해보니까 상승장 횡보장일 때는 사실은 쉬워요. 고해라인 진입하면 되니까. 그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잘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면 난 이제 뭐 트레이딩 좀 끝났다 이제 뭐 이제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럴 때쯤에 횡보장이 시작돼요. 근데 횡보장일 때의 내 원칙하고 상승 하락장일 때 원칙하고를 달리 하셔야 돼요. 자꾸 상승 하락장일 때 머리로 횡보장을 대하시면 그때 많이 잃습니다. 그리고 횡보장일 때 되게 위험한 게, 내가 롱으로 걸었어요. 여기 보시면 저 여기 숏으로 걸었어요. 숏 떠가지고. 근데 여기 롱 뜨죠. 그럼 사실은 이거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팔고 기다리면 어떻게 되죠? 다시 숏 뜨죠. 그러면서 이렇게 오면서 수익 보잖아요. 이런 경험 많이 하시죠? 이런 경험 누가 시키는지 아세요? 세력이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세력들이랑 싸운단 말이에요. 얘네가 학습을 시켜요. 뭘 학습시키냐? 횡보장일 때는 내가 시그널에 걸었는데 반대 시그널이 떠도 시간이 지나면 돌아와. 그러니까 이익을 봐. 그거를 몇 번을 시켜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손절가를 안 쳐요. 또 올 거니까.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긴다? 작년 8월 5일, 올해 2월 3일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을 치더라도, 손절이 되더라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드가 없어지는 건 정말 순식간입니다. 그 경험하시죠? 그냥 하루 사이에 없어져요. 하루 사이에 내릴 때는. 그러면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2천만 원이 있었어. 근데 그게 1,00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2천만 원으로 트레이딩해서 3% 벌 때랑 1,000만 원으로 했을 때 3% 벌 때랑 완전 다르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때부터 하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항상 얘기하죠. 손절 칠 걸. 손절 칠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껄껄껄 하기보다는 손절 라인을 항상 정해두시고, 잃으면 어쩔 수 없다. 크게 안 잃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횡보장일 때 진입, 입절, 손절인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바이셀 진입하는 거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셀 진입은 매매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추세 매매가 있고요. 하나는 역추세 매매가 있어요.
추세 매매는 우리 시그널대로 들어가는 게 추세 매매예요. 역추세는 지금이 시그널이 S인데 떨어지다가 바이선 치고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역추세 매매예요. 그러니까 시그널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횡보장일 때는 이게 되게 유리한데 횡보장이 언제 깨질지 모르니까 꼭 조심하시고 손절 라인 꼭 치십시오. 자, 먼저 숏으로 진입하는 거. 만약에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와요. 이쯤 됐다. 이쯤 왔다 캔들이. 그러면 우리 예상할 수 있죠. 얘가 셀 원 정도에 치고 내려올 수 있을 것 같다. 그쵸? 그러면 진입을 1차를 어디서 한다? 진입. 셀에서 하죠. 셀에서 1차 진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이셀 하시는 거는 좀 잘하셔야 되는 게 분할 매수를 잘하셔야 돼요. 내가 넣고 싶은 돈이 100만 원인데 이 셀 1에서 100만 원 다 넣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추세가 L이잖아요. 셀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돈의 한 20% 정도만 이 셀 1에다가 내가 늘 돈의 20% 1차 진입해주세요. 그리고 셀 2, 뭐 셀 3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 다시 일부를 넣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분할 매수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걸렸어요. 그러면 우리 익절가는 첫 번째 익절가 어디로 정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고야. 두 번째 익절가는 바이. 조금 위에다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저는 고야에 하시길 바래요. 고야에까지 오면 그냥 익절하고 나온다. 하시길 바래요. 자, 손절은 어떠할까요? 손절. 우리가 여기서 진입하고 1차 진입, 2차 진입 해놨잖아요. 손절 어디다 하는 게 좀 보수적으로 괜찮을까요? 그렇죠. 2차 진입보다 좀 위에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진입을 여기서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는 수익은 1차 여기, 2차 요만큼이죠. 그렇죠? 그러면 수익이 요만큼이라고 봤을 때, 예상하는 수익이 요만큼이라고 봤을 때 예상하는 손실은 얼만큼이죠? 요만큼이죠. 이해되세요? 네. 손익비가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손익비 좋잖아요. 그래서 바이셀 매매를 하는 거예요. 횡보장일 때. 반대로 가면, 그러니까 여기서 치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면 수익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숏에 대한 진입 익절 손절을 알아봤고요. 자, 롱장일 때, 자 여기서 내려와요. 이때쯤 우리가 봤다. 그럼 진입 어디서 한다? 1차는 바이 1, 2차는 바이 2, 3. 이렇게 분할 매수 하시는 거예요. 분할 매수. 그런 다음 자, 익절가는 1차를 어디서 한다? 자, 그렇죠. 여기서 치고 올라가네. 내 예상대로 치고 올라가네. 그럼 1차는 고야. 2차는 셀. 셀인데 조금 밑으로 보수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해되시죠? 자, 손절은 어디서 한다? 그렇죠. 바이 투 쓰리 아래에 손절 라인을 쳐두시면 우리 바이셀 매매할 때 이룰 수 있죠. 왜냐하면 추세는 우리가 예상하는 거랑 반대였으니까. 만약에 내가 롱으로 걸겠다. 현재 추세가 S인데 롱으로 걸겠다 하면 바이에서 걸었지만 뚫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적당한 선에서 손익비가 좋은 선에서 자, 여기도 보면 진입을 여기서 하잖아요. 이익은 요만큼이죠. 손실은 요만큼. 손실 요만큼, 이익 요만큼이면 손익비가 이것도 좋잖아요. 그렇죠? 손익비가 좋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손절되더라도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진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횡보장에서 또 하나는 그냥 추세대로 고야에 오면은 정말 짧게 먹고 빠지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오늘 교육은 다 마무리 드렸어요. 제가 언제죠? 작년 12월에 여기서 짧게 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떤 거였냐면 이제 강사님들 나오셔가지고 되게 잘하는 방법 이런 거 많이 알려주시잖아요. 잘하는 방법 너무 많으니까 저는 뭘 했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11월에 굉장히 3일 동안 엄청 벌고 또 3일 동안 그 번 거 다 잃었거든요. 그런 걸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게 트레이딩 전 작년 7월부터 했는데 트레이딩이라는 게 원칙이 거의 그냥 기계 같아요. 그냥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문제더라고요. 프로그램도 다 똑같아요. 원칙대로 움직이잖아요. 걔가 기분 따라서 시그널 뭐 나 지금 기분 안 좋으니까 안 줄래 뭐 이러지 않잖아요. 시그널은 항상 기계처럼 주고 원칙도 기계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활용하는 우리가 기계 같지 않았을 때 그때 큰 손실이 옵니다. 그래서 상승장이 곧 시작될 수도 있지만 상승장 시작됐을 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내 원칙을 그대로 계속 가져가는 거. 어느 순간 원칙대로 안 해요. 왜? 걸면 그냥 벌리거든. 원칙대로 안 해요. 어느 순간 따라가요. 어느 순간 고래 안 기다리고 따라가요. 그럼 그게 나중에 그 맛을 봤기 때문에 세력들이 다 가져갑니다. 진짜.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잃을 수밖에 없어요. 트레이딩 하시면 무조건 잃습니다. 하지만 적게 잃고 좋은 지인 타점 찾아가지고 많은 수익을 내시는 그런 좋은 트레이딩 원칙을 익히셔서 회사에서 항상 얘기하고 있는 우리 3년 안에 경제적 은퇴를 다 할 수 있도록 기원 드리면서 오늘 교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